상쾌한 이른 아침, 당신의 선룸이나 현관으로 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수년간 애지중지 키운 화분 속 레몬나무를 바라봅니다. 값비싼 상업용 화분 흙을 사고 규칙적으로 물을 주고 당신의 농가에서 가장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두었죠. 하지만 그 뼈 빠지는 헌신으로 무엇을 얻었나요? 아름다운 잎이 무성한 푸른 덤불만 있을 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작은 흰 꽃봉오리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달콤하고 황홀한 감귤향이 바람에 실려 오지도 않고 물론 겨우내 식료품 저장실을 채울 직접 키운 레몬도 없죠. 친구들, 다시 농가로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작업대 주변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신이 과일나무, 뒷마당 시스템, 그리고 자연의 말 없는 요구하는 언어를 보는 방식을 완전히 혁신할 오래된 지혜에 잃어버린 조각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몇 년을 기다리며 비싼 상업용 비료에 돈을 쏟아붓고 나무가 드디어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먹이고 애지중지하지만 아마 지금 당신의 땔감 창고나 부엌에 있을 단 하나의 소박한 재료가 고집 센 감귤나무를 대량으로 꽃 피우게 하는 궁극적인 방가쇠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그 농가 비법을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진정한 자급자족은 그저 흙에 가루를 맹목적으로 던져넣고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확을 숙달하려면 우리는 내부를 들여다보고 나무의 수액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왜 고집스럽게 새싹 대신 잎만 내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옛사람들이 정확한 시기, 의도적인 결핍, 그리고 순수한 식물, 생물학을 사용하여 매년 풍성한 과실을 보장했는지 배울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정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시는 미스터리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옛 과수원 주인의 자신감으로 마당에 발을 들여놓을 것입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풍성한 감귤을 위한 거친 비결을 밝혀봅시다. 당신의 나무가 왜 열매를 맺지 않고 버티는지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실패의 원인을 이해해야 하며 제가 던져야 할 첫 번째 어려운 진실은 이겁니다. 당신의 레몬나무를 너무나 편안하게 해주었나요? 현대 원예에서는 식물을 애지중지 키우라고 배웁니다. 끝없는 따뜻함, 완벽한 습도, 그리고 값비싸고 꾸준한 영양분 공급을 해주라고 말이죠. 하지만 자연의 메커니즘은 순수한 사치만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끊임없이 쉽게 풍부한 상태로 살아가면 저는 그것을 성장 안락지대라고 부르는 식물성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식물 내부 깊은 곳에서는 생물학적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잎을 만들어야 할까? 아니면 번식이라는 무거운 짐을 져야 할까? 자원이 무한하면 꽃을 피울 긴급성이 전혀 없습니다. 생존이 사실상 보장되고 삶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쉬운데 왜 소중한 에너지를 꽃과 씨앗을 만드는 데 소비하겠습니까? 이 현대적인 과잉 보살핌의 가장 큰 원인은 과도한 질소입니다. 질소는 필수적입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질소의 주된 역할은 푸른 영양 성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엽록소와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래서 당신의 잘 먹인 나무는 무성하고 윤기 나는 짙은 녹색, 잎으로 장관을 이룹니다. 당신은 그 생기 넘치는 잎들을 보며 자신이 완벽하게 건강한 식물을 가진 정원 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나무가 끝없는 어린 시절에 조작되어 잎 생산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질소는 식물에 저장된 모든 탄수화물이 부드러운 새싹을 만드는 데 사용되도록 강제합니다. 이것은 내부 배관에 옥신과 지베렐린 같은 성장 호르몬을 넘치게 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예쁜 덤불을 만들지만 꽃봉오리 형성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을 맹렬히 억누릅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을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영원한 어린 시절에 갇혀 잎만 만들고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볼 수 있는 가혹한 현실이죠. 그렇지 않나요? 약간의 노력이나 압력 없이는 우리는 최고의 결과물을 내놓지 못합니다. 당신의 레몬나무도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예뻐 보일지라도 적절한 종류의 환경적 자극 없이는 꽃을 피울 본능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끝없는 편안함이 나무를 덫에 가둔다면 무엇이 그 주기를 깨고 번식을 강제할까요? 답은 환경의 급진적인 변화에 있습니다.
식물은 쉬운 시절이 끝났다는 강력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통제된 가벼운 스트레스에 짧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세요. 감균류는 혹독한 계절 변화와 가뭄이 연간 리듬의 일부였던 거친 지역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진화했습니다. 화분 흙을 완벽하게 축축하게 유지하면 뿌리는 게을러집니다. 싸움 없이 물을 마셔대며 상층부의 삶이 영원히 안정적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으므로 꽃을 피울 긴급성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제된 물 스트레스라는 오래된 과수원 비법을 적용하면 식물의 생존 본능이 격렬하게 발동합니다. 12일에서 20일 동안 물 공급을 줄여 잎이 부드럽고 지친 듯 처지게 할 만큼만 우리는 인공적으로 가뭄을 만듭니다. 나무는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번식을 준비하여 유산을 확보하기 위해 기혈을 바꿉니다. 이 의도적인 갈증은 부드러운 녹색잎의 성장을 멈추고 영양 호르몬의 지배적인 통제를 깨뜨리며 나무가 쓸모없는 잎에 탄수화물을 낭비하는 대신 비축하도록 강제합니다. 하지만 가뭄은 전투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햇빛은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당신의 나무 잎이 엉키고 무성하게 자란 엉망진창이라면 안쪽 가지들은 어둠 속에 앉아 제대로 광합성을 할 수 없습니다. 그 태양 에너지 없이는 안쪽 목재는 무성한 꽃봉오리를 지탱할 저장된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자비하고 구조적인 가지치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거만하게 위로 솟은 물가지들을 잘라내고 나무의 중심을 비워줌으로써 햇빛이 나무잎 깊숙이 침투하도록 허용합니다. 그 빛의 폭발은 귀소 신호처럼 작용하여 나무에게 어떤 성숙한 지점이 수학의 무게를 지탱할 준비가 되었는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소 공급을 줄이고 가벼운 가뭄을 시뮬레이션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꽃을 피우라는 마지막에 부인할 수 없는 명령은 무엇이 제공할까요? 무엇이 그 고집 센 잎만 무성한 식물로 하여금 잎 생산을 완전히 포기하고 꽃을 만들기 시작하게 할까요? 상업 및 진지한 자급자족 농가 세계에서 비밀 도구는 모노인산 칼륨, MKP입니다. 이 성분은 토양의 단 1온스의 질소도 떨어뜨리지 않고 엄청난 개화 연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묘책입니다. 싹이 꽃으로 변태하기 위해서는 나무는 플로리겐이라는 번식 신호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플로리겐을 활성화하려면 식물의 영양 성장이 중단되어야 하며 정확한 시기에 엄청난 양의 정밀한 미네랄이 도착해야 합니다. 여기서 인과 칼륨은 완벽하게 조율된 엔진처럼 작동합니다. 이는 에너지 전달을 담당합니다. 평범한 싹을 꽃덩어리로 바꾸는데 필요한 순수한 생물학적 전압을 공급합니다. 칼륨은 현장 감독입니다. 부드러운 녹색 성장을 촉진하지 않습니다. 대신 수액 효소를 조절하고 수분 보유를 통제하며 설탕을 잎에서 부어오르는 싹으로 직접 전달합니다. 일반적인 상업용 비료는 보통 질소로 가득 차 있어 식물을 잎이 무성한 감옥에 가두어 둡니다. MKP는 순수한 인과 칼륨의 고농축, 완전 수용성 분말로 질소가 전혀 없습니다. 올바르게 적용하면 며칠 만에 수액을 통해 비상방송을 보냅니다. 순수한 생물학적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즉시 잎이 만들기를 멈추고 꽃을 피울 준비를 하라. 이것을 즉시 식물의 뿌리에 쏟아붓는 초보적인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자급자족은 심오한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부드럽고 버릇없고 질소로 부풀어 오른 나무를 하룻밤 사이에 기적적인 수확으로 충격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식물을 단련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준비 단계부터 시작하십시오. 개화를 유도할 계획을 세우기 정확히 2주 전에 모든 질소 공급원을 차단하십시오. 퇴비차나 다용도 비료를 사용한다면 완전히 치워두십시오. 이것은 나무가 수액을 오염시키는 과도한 질소를 태워버리고 새로운 성장으로부터 초점을 옮기도록 강제합니다. 동시에 통제된 물 스트레스를 시작하십시오. 물 주기 루틴을 20-30% 줄이십시오. 만약 3일마다 물을 주는 습관이 있다면 나무가 4-5일 동안 버티도록 강제하십시오. 우리는 나무를 벌하거나 잎을 말라 죽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뿌리가 쉬운 시절이 끝났다는 것을 인식할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마른 흙에 닿도록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2주간의 결핍 기간 동안 식물의 신진대사는 매우 느려집니다. 새로운 잎을 만드는 서두름을 포기하고 내부 에너지를 재구성합니다. 다가올 힘든 작업을 위해 탄수화물을 공격적으로 비축하기 시작하며
힘을 아낍니다. 이 조용하고 계산된 비축 단계는 놀라운 개화 반응의 절대적인 토대입니다. 식물이 2주간의 단식 기간을 견디면 이제 마지막 일격을 가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입증된 두 가지 공격 방식을 사용합니다. 강력한 토양 관주와 미스트 옆면 살포. 관주를 위해서는 깨끗하고 실온의 물 1리터당 MKP 약 3.5g을 측정합니다. 완전히 녹아서 액체가 수정처럼 맑아질 때까지 휘젓습니다. 하지만 이 엄격한 자급자족 농가 규칙을 명심하십시오. 절대 농축된 미네랄을 바싹 마른 뿌리에 붓지 마십시오. 치명적인 염류 화상을 입히고 식물을 망가뜨릴 것입니다. 목마른 뿌리에 깨끗한 물을 살짝 마시게 한 후 1시간 정도 기다린 다음 섬세한 흡수근이 기다리고 있는 지점에 MKP 용액을 관주하십시오. 다음으로 옆면 살포를 위해 뿌리 시스템을 완전히 우회합니다. 별도의 병에 더 옅은 혼합액 리터당 약 1.2g을 만듭니다. 아침에 시원한 시간이나 해질녘에 흐릿한 빛 동안 잎이과 성장점에 뿌리십시오. 이것은 느린 뿌리 흡수를 기다릴 필요 없이 잎이인과 칼륨을 식물의 줄기로 직접 공격적으로 끌어들이게 합니다. 절대 정회는 하지 마십시오. 햇빛이 물방울을 통해 확대되어 당신의 나무 잎을 심하게 태울 것입니다. 토양과 공중에서 동시에 나무에 적용할 때 화학적 메시지는 크고 빠르게 그리고 놀랍도록 명확하게 전달됩니다. 이제 상업용 제품을 멀리하고 땅에서 살아가려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유기적으로 어떻게 재현할 수 있을까요? 현대 농업이 생기기 훨씬 전에 옛사람들은 농가의 폐기물, 즉 화덕과 부엌 찌꺼기를 사용하여 풍성한 수확을 보장했습니다. 당신의 나무 난로는 금광입니다. 벽난로에서 나온 깨끗한 화렵수재는 농장에서 가장 강력한 자원 중 하나입니다. 전통적으로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탄산칼륨을 추출한 방법이며 이것이 포타시라는 단어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나무재는 약 0.13의 NPK 비율을 자랑합니다. 즉 사실상 질소는 없지만 상당한 양의 칼륨, 약간의 인, 그리고 칼슘을 토양에 공급합니다. 겨울이 오면 평방미터당 2줌 정도를 나무 밑동 주위에 뿌리십시오. 부드럽게 표토에 긁어 넣어주십시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뿌리면 흙이 위험할 정도로 알칼리성으로 변할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 병기는 소박한 바나나 껍질입니다. 순수 칼륨의 완전히 자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배터리입니다. 유기농 껍질을 잘게 썰어 며칠 동안 물에 담가 생형양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껍질이 검고 바삭바삭해질 때까지 뜨거운 햇볕에 구운 다음 고운 가루로 갈아내는 것입니다. 이 농가 분말은 토양에서 완효성 비료 역할을 하여 수액을 통해 당분을 이동시키고 다가올 향기로운 꽃들의 구조적 완전성을 강화합니다. 이는 아름다운 옛 진실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지혜만 있다면 지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제공합니다. 과수원으로 달려나가기 전에 이 중요한 경고에 귀 기울이십시오. 허약하고 약한 나무에게 강제로 열매를 맺게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꽃이 피지 않는 것이 인 부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무가 근본적으로 세포 에너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오래된 잎을 살펴보십시오. 만약 잎들이 노랗게 변하면서 잎맥은 끈질기게 녹색으로 남아있다면 당신의 나무는 심각한 마그네슘 결핍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정원사들은 이것을 완전히 놓치지만 마그네슘은 엽록소 분자의 말 그대로 뛰는 심장입니다. 마그네슘 없이는 식물의 태양 전지판이 고장난 것입니다. 에너지를 생성할 수 없다면 꽃을 만드는 데 실패하는 힘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농가치료법은 앱소똠, 앱솜 살트입니다. 순수한 황산 마그네슘이죠. 2큰술 약 30g을 1리터의 물에 녹이십시오. 토양을 적시거나 죽어가는 나무 잎이 위에 가볍게 미스트하십시오. 식물이 에너지망을 복구하여 마침내 열매 맺는 과정을 견딜 만큼 강해지면서 짙은 녹색 생명력이 돌아오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협조를 거부하는 고집스럽고 불모의 가지가 있다면 오래된 가지 굽히기 기술을 사용하십시오. 수직으로 곧게 뻗은 가지에는 옥신이라는 억제 호르몬이 넘쳐 흐르는데 이 호르몬은 가지 끝에서 아래로 흐르며 정화 우세 현상으로 모든 측면 눈을 잠깁니다. 그 거만한 가지를 잡고 45도 또는 60도 각도로 세게 구부린 다음 말뚝에 묶으십시오. 당신은 말 그대로 중력을 사용하여
호르몬의 흐름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몇 주 안에 그 목재를 따라 휴면 상태였던 눈들이 생명으로 폭발할 것입니다. 불모의 막대기는 물리적으로 거대한 꽃덩어리로 이루어진 늘어진 지팡이로 변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자연의 거친 구조를 조작하여 당신의 과수원의 행동을 지휘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옛 과수원 주인들은 시기가 아마추어와 장인을 가른다는 것을 압니다. 감귤나무는 추위와 깊이 연결된 생체 시계로 작동합니다. 그들은 번식 주기를 내부적으로 프로그래밍하기 위해 냉각기간, 일반적으로 이하로 떨어지는 10-20일간의 쌀쌀한 밤이 필요합니다. 제 바나나 가루 또는 MKP를 사용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이 한파가 끝나고 봄의 따뜻함이 마침내 돌아오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겨울의 추위는 내부 펌프를 준비시켰습니다. 당신의 영양분 폭발은 개화를 향한 최종적이고 폭발적인 불꽃 역할을 합니다. 만약 시기가 적절하다면 물러서서 기다리십시오. 실식 11일 이내에 마법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된 목재의 마디에서 단단한 녹색 덩어리가 형성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덩어리들은 부풀어 오르고 터져서 깨끗한 흰 꽃잎을 드러낼 것입니다. 머지않아 당신의 전 재산은 직접 키운 레몬만이 제공할 수 있는 그 짙고 황홀한 감귤 향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도구를 내려놓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의 나무가 실내나 자연 수분 매개체가 없는 온실에 있다면 당신이 개입해야 합니다. 마른 미술 붓으로 꽃밥에서 꽃가루를 조심스럽게 인근 꽃의 끈적한 암술머리에 바르십시오. 당신이 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궁극적인 상심을 피하십시오. 꽃이 보인다고 해서 나무의 질소를 공격적으로 공급하여 망치지 마십시오. 갑작스러운 질소 증가는 식물이 더 많은 잎을 만들기 위해 꽃을 즉시 떨어뜨리게 하여 모든 꽃봉오리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작은 녹색 레모니 가지에 단단히 고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초나 어분 비료와 같은 순한 유기 에멀전으로 부드럽게 영양분을 공급하십시오. 흙을 일하고 이 길을 걸을 때마다 저는 과수원이 우리 자신의 존재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삶이 순수한 편안함, 끊임없는 자원, 그리고 쉬운 삶으로 가득할 때 겉으로는 멋져 보일 수 있습니다. 애지중지하는 나무는 살찌고 푸르고 잎이 무성하지만 열매는 전혀 맺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유산을 남기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쓰디쓴 변화를 요구합니다. 즉 가뭄의 계절, 추운 날씨의 연속, 쉬운 시절로부터의 급격한 단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혹한 신호는 나무가 적응하도록 명령하고 그러한 역경이 올바른 내부 영양분과 만나면 마침내 꽃을 피울 맹렬한 에너지를 모으게 됩니다. 우리는 정원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편안함 속에서는 우리는 가장 깊고 심오한 방식으로 거의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적응하고 의미 있는 것을 창조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바로 혹독한 도전, 변하는 계절, 그리고 올바른 종류의 영양분입니다. 당신의 농가는 단순히 음식을 생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오하고 살아있는 교실입니다. 이 오래된 지혜가 당신의 감귤 고민에 또는 아마도 당신 자신의 개인적인 성장의 계절에 빛을 비추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알려주세요. 당신의 나무는 드디어 깨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가뭄을 견디고 있나요? 저는 당신이 쓰는 모든 이야기를 읽고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번까지 손을 더럽히고 땅의 가혹한 정직함에 귀 기울이며 항상 그렇듯이 자급자족하는 삶의 고된 일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